안녕하세요. 보험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하이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는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수많은 병원들은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환자와의 문진과 진찰을 통해 진단명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가장 먼저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아파서 온 건지 질병, 다쳐서 온 건지 상해를 1차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복용 중인 약물이나 치료한 이력 등이 있는지 기저질환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죠. 보통 이런 질문들은 초진 기록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병원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합니다. 통원 치료뿐만 아니라 입원 치료에서도 이는 동일한데요. 입원의 경우 간호정보조사지에 꼼꼼히 기록됩니다. 즉, 처음 병원에 후송되거나 방문하였을 때 정확한 사고의 내용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면 추후 보험금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령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였는데 처음 병원 방문 시 귀찮다는 이유로 다친 적 없다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 추후 보험사에서 시행하는 사고조사에는 사고 경위가 없어 상해 보험금 청구가 힘들다 라는 답변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액의 보험금 관련해서는 더욱 깐깐히 심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근거 싸움의 연속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근거들이 많을수록 그 근거들이 의학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기존의 판례나 약관의 해석 등이 작용할 수 있죠. 첫 번째 유리한 근거를 만드는 것은 상해로 된 진단 코드를 받는 것입니다. 질병의 진단 코드는 통상 M형으로 분류됩니다. 상해의 진단 코드는 S형 등의 유형으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내측 반달 연골 찢김의 S83.2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상해의 코드를 부여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상해와 관련된 보험금이 순탄하게 잘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골절비나 실비의 경우 비교적 손쉽게 지급이 되는 편이지만 상해 후유장의 담보는 조금 다릅니다. 가입된 시기부터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는데요. 실제 후유장의 보험금을 청구하신 분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요. 사고 기여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체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다양한 질병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령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누가 보아도 골절이라는 진단은 상해가 아닌 이상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사고 기여도가 존재합니다. 뼈는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낮아져 점점 쇠약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골밀도가 정상 수치보다 낮아지면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고 이는 온전한 뼈의 상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 비해 약해진 뼈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비해 뼈가 약해진 상태이다 보니 작은 상해나 충격에도 손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20대는 계단에서 굴러도 멀쩡했지만 70대 고연령의 어르신에서 계단에서 구르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사고가 골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행위가 사고 기여도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골다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다양한 질환들로 인해 사고 기여도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일부 삭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 따라 일부 부위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가입 시기에 따라 상이하며 사고 기여도를 터무니없게 평가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고에 대한 기여도 평가가 소극적으로 평가된다면 보험금 수령액에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30% 후유장애 진단을 발급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담보액 3억 원에 가입된 어씨가 30%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3억 원 30% 9억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고 기여도를 평가해 보니 이번 사고에 대한 기여도가 약 50% 정도이다 라고 한다면 총 9억만 원 50% 4,5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험금이 삭감되는 것이죠.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이런 사고 기여도는 여러 형식으로 주장을 펼쳐오기도 합니다. 과거에 잠시 치료를 받았던 부위라 할지라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비슷한 부위라도 연관만 잡을 수 있다면 기여도를 평가하여 삭감을 하는 것이죠. 이렇듯 보험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혼합하여 최종적인 보험금을 산정하는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상해 후유장의 담보를 청구하기 위해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1초진 기록지, 간호정 보조사지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험금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 약관에 따라서 사고, 기여도를 적용할 수 있는 약관과 그렇지 못한 약관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삼골다공증 혹은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질환이 있으시다면 보험사는 사고 기여도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사보험사에서 현장 심사 시에는 의료자문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중히 동의하셔야 합니다. 오전적으로 상해 사고,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은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6직업의 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라면 더욱 중요도가 올라갑니다. 이렇듯 상해 후유장의 담보는 혼자서는 청구하기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험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한 번쯤이라도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일이 잘 안 풀려 뒤늦게 전문가를 찾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의 흐름대로 넘어가 다시 일을 되돌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후유장의 보험금을 검토하고 싶으신가요? 사고로 인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하이손해 사정은 국내 유명 보험사 보상, 실무 10년 이상, 독립손해사정사,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수많은 수임 사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손해사정 전문 기업입니다. 단순 조언만 들으셔도 여러분의 보험 청구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에게 수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조언만으로도 보상 방향에 대한 틀을 잡음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계십니다. 부담 없이 전화주세요. 손해사정 무료 상담, 하이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박영재 010-9992-3770